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4주차 세 번째 수업 툰드라 기후 주민생활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이제 네 번째 중단원이 이제 건조 기후와 툰드라 기후 요게 같이 묶여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떼서 지난 시간에는 건조 기후를 배워봤죠. 오늘은 두 번째로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 툰드라 기후의 기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주민 생활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 위치를 봤죠? 분포는 크게 첫 번째 고위도 지역에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에 갈수록 기후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도 극지방과 가까운 위도 60에서 90도 사이에 북위든 남위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중위도 지역의 고산 지역에서 추운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 세 번째로 남극 대륙에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분포 지역은 사례 지역을 보는 거죠. 자, 먼저 나라별로 본다면 유럽부터 쭈르륵 적어볼게요. 아이슬란드 위치는 영상에서 확인했었습니다.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캐나다 옆에 있지만 땅은 덴마크 땅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북극해와 남극 대륙. 북극해는 바다가 얼어서 얼음이 된 거고 남극 대륙은 땅 위에 눈이 쌓인 게 얼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있었죠. 자, 중위도의 고산지대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자, 추가해서 중위도 고산지대는 저위도 열대 지역의 고산지대 상춘 기후와는 다르게 아주 추운 중위도 지역의 고산지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 몇천 미터 이상의 이런 커다란 산맥들에서 이런 기후가 나타난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분포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했나요? 북반구에 위치했습니다. 왜 툰드라 기후는 대부분 북반구에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남반구의 남위 고위도 지역에는 대륙이 없기 때문이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가장 밑단 칠레 부분에만 조금 파란 색깔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났었죠.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무슨 뜻인가?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가 있고 적도를 중심으로 여기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여기 호주가 있었고 북미, 남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 여기에는 이렇게 유럽 북쪽과 러시아,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에는 대륙이 많이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에는 대륙이 거의 없어요. 여긴 남극 대륙 빼고는. 그래서 대부분 남반구 고위도 지역에는 대륙이 없다. 남극 빼고. 그래서 툰드라 기후는 대부분은 이제 여기 북반구에서 나타난다. 물론 여기 이제 고산 기후 지역들은 예외로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툰드라 기후의 기후 특성은 어떨까요? 기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후 특성은 그냥 1년 내내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겨울보다도 계속 춥다고 했었죠. 1년 내내 추운데 얼마나 춥냐? 그 1년 내내 추운 거의 기준이 뭐냐? 기준. 가장 더운 달, 가장 뜨거운 여름의 기온도 평균으로 보면 10도가 안 된다. 10도는 아주 시원하고 약간 서늘한 기온인데 가장 뜨거운 달 한두 달 정도만 요 기온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춥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구동토층이라는 게 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땅속의 흙이 수분이랑 결합해서 완전 단단한 벽돌처럼 1년 내내 딱딱하게 얼어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는 영구동 통층이라고 합니다. 영구동 토층, 땅속 깊숙한 곳에 여기서 1년 내내 얼어있는 땅, 영구동 토층.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역의 특징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적다. 강수량도 적은데 증발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일단 비가 오면 얘네가 구름이 돼서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습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 기후 특성에서 기온 강수 그래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이 기후의 특성 부분이니까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1, 2월 겨울부터 여름 7, 8월 그리고 11, 12월까지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은 여기를 0도씨라고 하고 여기를 10도씨라고 한다면 비는 거의 오지 않아요. 비는 뭐 그냥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비는 뭐 이렇게 거의 올랑말랑 이렇게 사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막보다도 비가 안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온 그래프가 0도보다 훨씬 더 밑에 영하 한 20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그리고 여름 7, 8월에 두세 달 동안 잠깐 올라갈 때도 20도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는 한 영하 20도 정도 된다. 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달이 0도보다 밑에 있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더운 달의 평균이 10도씨 미만이다.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툰드라 기후에서는 그러면 식물들은 어떻게 자랄까? 식생은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하지만 나무나 풀조차 자라지 못하지만 하나 더 적어줄까요? 풀도 자라지 못합니다. 짧은 여름에 눈이 잠깐 녹으면 해를 받아서 자라는 아주 작은 식물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끼라고 합니다. 이끼가 조금 자란다. 그리고 이끼가 조금 자람과 동시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 이 지역에서 독특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까 습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했죠? 1년 내내. 근데 눈이랑 얼음이 녹으면 이 눈이랑 얼음이 녹아가지고 뭘 만드냐? 무릉덩이를 만들어요. 우리 그거를 습지라고 합니다. 습지가 아주 많아집니다. 무릉덩이가 이렇게 습도가 조금 높은 곳에 군데군데 녹은 얼음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이끼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영구동 토층은 녹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활동층이 녹아서 이렇게 습지가 많아지면 이곳이 추운 곳이긴 하지만 나쁜 벌레죠. 모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많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사람 살기가 워낙 힘든 곳이 되겠죠. 엄청 힘든 곳이 되겠죠.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툰드라 기후지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 척박하고 추운 곳, 심지어 모기도 여름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주민 생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 농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한 대신에 사막처럼 동물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동물은 사막에서는 낙타, 여기서는 술록이라는 동물입니다. 술록이 여름에 이끼를 먹는데 얘가 이끼를 먹으려고 계속 이동을 해요. 눈 속에 파묻힌 이끼를 냄새 맡아가지고 막 먹습니다. 자, 그때 술록이 이동할 때 같이 따라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목축업, 유목이라고 배웠죠. 술록을 유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도 못 자라니까. 이해가 됐죠? 자, 이때 이 술록은 사막에서의 낙타와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긴 건 다르지만 이제 쓰임새가, 기능이, 역할이 낙타와 비슷하다. 술록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우리 그림 봤지만 이렇게 좀 얼굴 길고 뿔이 막 있어요. 이렇게 뿔이 막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길쭉길쭉한데 사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 털이 엄청 복슬복슬한 녀석이다. 얘네가 이끼를 찾아서 먹고 계속해서 이동한다. 이동 이런 것을 유목이라고 하죠. 됐죠? 두 번째, 최근에는 관광이 조금 활성화돼가지고 이 추운 지역을 경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을 제공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가 이제 개썰매를 끄는 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개썰매 체험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오로라를 이제 너무 이게 멋있고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로라 체험을 많이 옵니다. 오로라는 캐나다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반구의 엄청나게 고위도 지역, 북극과 가까운 지역의 나라들에서 하는데 중요한 건 오로라는
그냥 모든 툰드라 기후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죠. 중위도 고산지대 산 꼭대기에 위도가 낮은 곳에서 나타나는 툰드라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헷갈립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봤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큰 제목으로 넘어가서 중생활의 두 번째,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집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음식은 독특한 게 술록이든 고기, 고래든 뭐 고래 사냥을 하든 아니면 뭐 물고기라든 다 잡아먹는데 먹을 게 언제 없으니까 중요한 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갓 잡은 피가 떨어지는 고기와 심지어 뜨거운 김이 나는 피를 마신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지역에서는 식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없다는 얘기는 비타민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비타민이 없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술록들은 이끼를 식물을 먹고 지네가 몸속에서 비타민을 합성하기 때문에 갓 잡은 술록이나 고기의 몸속에는 비타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갓 잡은 동물의 고기와 피를 마십니다. 피를 취하기 위한 생존 방법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복은 간단하죠. 이 지역에는 뭐 따로 옷을 만들 식물도 없기 때문에 술록의 가죽을 이용한 두꺼운 털옷 이런 것을 입는다.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복슬복슬 해가지고 털이 막 나 있고 이게 술록 모자죠.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는 이런 것들을 입는다. 세 번째, 가옥이 중요합니다. 가옥. 먼저 가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글루예요. 이글루 알죠? 이름만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글루는 어떻게 생긴지 다 알죠? 벽돌 눈으로 만들어가지고 짓는 거. 눈 벽돌로 짓는 건데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거는 사냥 나갈 때 짓는 임시 가옥입니다. 사냥꾼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눈밖에 없으니까 눈을 재료로 조금 따뜻한 동굴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죠. 입구가 있고 이렇게 벽돌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집 이글루. 두 번째, 이글루 말고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춤이라고 부릅니다. 춤이 가옥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술록의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데 술록의 가죽을 덕지덕지 붙이고 아주 나무 기둥을 조금 써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몽골의 게르처럼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쉽게 해체하고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동식 가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몽골의 게르와 비슷하다. 그런 원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그냥 현대적인 가옥의 모습, 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다. 그것을 우리 고상가옥이라고 했죠. 고상가옥은 땅에서 기둥을 박고 집을 공간을 띄워놓는 그런 집을 모습을 이제 고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가옥의 열이, 집의 열이 땅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땅으로 전달되면 땅이 질퍽게 녹아가지고 결국은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고상가옥,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에도 고상가옥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열대기후 지역은 땅이 너무 뜨거워서, 땅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땅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 땅의 열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상가옥이 나타난다라고 배웠는데, 고상가옥이라는 건 집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고상, 바닥이 높은 곳에 있는, 띄워놓은 거. 여기는 이렇게 지붕도 뾰족하지 않을 뿐더러 바닥이 뜨거운 이유가 반대의 이유라는 겁니다. 집에서 따뜻한 열이, 집의 열이 땅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안 그러면 땅이 질퍽해지니까.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찬바람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대기후와 툰드라 기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고상가옥이 왜 모양은 같지만 원리는 다르다. 열의 방향이 다른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땅으로 가지 않게, 여기는 땅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상가옥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연결해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다 고상가옥처럼 땅에서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때 우리 송유관 얘기를 했었죠? 송유관이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석유를 운반하는 파이프관인데, 이것도 땅이 녹으면 파이프관이 터져서 그 석유가 새기 때문에 이것도 땅에서 띄워놓는다. 무슨 말이냐? 저기 모스크바 대도시로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 석유를 이제 캐는
기름을 만드는 유전에서 이 기름을 옮겨갑니다. 그때 기름을 이제 원통형 파이프관에 이렇게 나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도시로 요 기름을 수송합니다. 근데 이 땅이 땅 속에 있거나 그러면 이 지역에 토양이 여름에 녹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파이프관이 녹으면은 거기에 같이 이동하면서 찌그러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기름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떨어뜨려서 공기를 통하게 한다, 여기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